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익과 비용 할 겁니다. 교재는 그 371쪽입니다. 수익과 비용. 요 우리 수익과 비용장. 그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요 수익의 인식, 그죠? 요 수익의 인식입니다.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 인식이라는 거는 그 기록의 시기. 즉,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는 더 쉽게 말하면은 요 말 뜻을, 그죠? 수익은 팔았을 때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언제 우리가 판매한 걸로 볼 거냐, 언제 팔았느냐 이거죠, 그죠?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는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는 언제 판매한 거냐.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팔은 건데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보면 첫째, 그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생산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죠? 판매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게 되죠. 이 경우에 이 시점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죠? 그죠? 판매 시점. 이 판매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시점에 하는 것도 있다, 그죠? 이 시점에 생산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혹 예를 들어 회수 불가능 이런 경우죠, 그죠? 예외적으로 인수하는 회수 시점에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요 판매 시점인데 여기 이제 요 판매는 판매인데 좀 특별한 판매 있잖아, 그죠? 특수 판매, 우리 뭐 흔히 특수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요 경우에 이제 언제 판매된 걸 볼 거냐. 대표적인 거 한 5개, 6개. 요 정도만 딱 체크하면 되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법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주로 이제 이 중에서 답이 나오니까, 첫째, 할부 판매. 우리가 할부로 팔았다. 돈 안 받았죠, 그죠? 돈 안 받았다? 그럼 이걸 언제 판매된 걸 볼 거냐, 이거고, 내가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매한다, 그죠? 그게 뭐죠? 위탁 판매, 그죠? 또 이런 게 있죠. 시용 판매. 요 써보고 물건이 좋으면 구매하세요. 시용 판매. 그죠?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그리고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거. 즉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미착 판매. 아직 도착이 안 됐다, 그죠? 그 도착이 아직 되지 않고 운송 중에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뭐 상품권 같은 거죠. 상품권의 판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용역 판매를 하기도 하고, 용역 뭐 제공이다, 그죠? 용역 제공 또는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다. 첫째, 하루 판매는 언제로 하죠? 요거는 물건을 인도하는 날, 물건을 우리가 보낸 날이죠, 보낸 날. 요 날 판매한 걸로 보자, 그죠? 돈은 안 받았죠? 돈은 안 받았지만은 우리 회계상에서 물건을 인도한 날 우리는 수익이 발생된 걸로 보자입니다. 물건 보낸 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그죠? 부탁받은 사람이 있죠. 요 수탁자가 그 물건을 뭐한 날? 판매한 날. 그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판매된 걸로 본다. 시용 판매는 요 매입자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죠. 매입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뭘 하면은 의사표시를 한 날에 판매한 걸로 보자. 그죠? 사겠다는 의사표시죠. 그죠? 미착 판매는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선적지 조건. 그죠? 하나는 도착지 조건이 있다. 이것도 다른 말로 우리가 목적지를 하기도 하고. 요거는 물건을 선적한 날,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에 판매된 걸 보는 거다.
도착의 조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 도착한 날에 판매된 걸 보자. 그죠? 요 상품권은 요 상품권 자체를 우리가 회수하면서 물건을 내주죠. 그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는 날, 상품권을 회수한 날 판매된 걸 본다. 요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래서 요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하루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미착 판품 요거는 선적기 기준, 도착지 기준, 그리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요거는 진행 기준입니다. 진행 기준 이렇게. 그래서 요 한 6가지 핵심적인 거. 그 나머지 이제 기타 몇 개 더 있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우리 교재본 한번 정리하면 되고 이따 책 보면서 그죠? 요런 겁니다. 요게 이론 문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많이 나왔죠. 그죠? 시험에 나왔다 하면 요겁니다. 판매 시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요 생산 시점이잖아. 그죠? 물건을 우리가 생산했다. 요때. 우리가 물건을 만약에, 그죠? 요 어떠한 그 대전시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하나 짓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 금액이 100원이다. 우리가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이게 70원이 예상된다. 만약 이 100억이라 해도 되고 요 공사 기간은 3년이 걸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3년. 그럼 우리가 3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그죠? 요 3년 동안에 내가 벌일 수 있는 총 공사 이익은 30원이죠. 그죠? 요게 3년간입니다. 그죠? 3년간 공사에 30원이다. 그 이때는 요거죠. 요 30원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거냐. 그죠? 요거. 이 공사가 3년 걸리니까 요 공사가 3년 걸린다. 그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요 시점에 완성 시점에 요 수익을 이렇게 공사 수익을 인식할 거냐. 여기는 인식 안 하죠. 그죠? 여기는 인식 아예 안 하다가 완성 시점에 인식한 요걸 우리가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공사 완성 기준이다 하고 이걸 이렇게 인식 안 하고 이제 30원 나눠주죠. 그죠? 1차 연도 여기 얼마 예를 들어서 뭐 10원 2차 연도에는 뭐 12원 3차 연도는 8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진행 기준. 그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한다. 이게 진행 기준입니다. 그죠? 그 1차 연도에 얼마 10원 2차 연도에 12원, 3차 연도에 8원 이런 식으로 진행 기준이다. 그죠? 그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완성 기준 하지 말고 요래하지 말고 요렇게 하세요. 진행 기준. 물론 이제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요래해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거랑 전부 요래합니다.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예. 그럼 요 진행 기준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공사 이익이잖아. 그죠? 전체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는데 이 3년간 들어가는 총공사비 3년간에 발생하는 총공사비 분에 매년 실제 발생한 공사비 요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자. 그죠? 요게 말하면 우리가 공사 이익 계산식이다. 요거 그죠? 요거 알겠죠? 총공사비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요게 이제 우리 여기서 나오면 수익 비용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가 요겁니다.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죠? 요거 잠깐 제가 그거 집 뒤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387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제가 칠판에 적을 동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87쪽에 기본의 예제 5번입니다. 1년도와 2년도와 3년도 그죠? 1년도 실제 발생 공사비다. 요게 누적 1년도에 공사이익은 8만원, 2년도에는 22만 5천원,
3년도에는 46만 원이죠. 1년도, 2년도, 3년도에. 그리고 추가 예상되는 거. 여기 와서는 32만 원이고 22만 5천 원이고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총 공사비가 연도별 우리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1차 연도에 예상되는 거는 모두 4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 와서는 45만 원이죠. 여기 와서는 46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자료가. 그죠? 이 자료는 보세요. 1년도에 1차 연도에 8만 원 공사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추가될 예상되는 공사비가 32만 원. 그래서 총 예상되는 공사비는 40만 원이다. 그죠? 요거는 2년도까지 들어간 누적, 여기 누적입니다. 누적. 요 누적 금액, 누적으로 해놨잖아. 그죠? 그럼 8만 원 요거 합해서 20만 5천 원이다. 그럼 2년도에는 실제 얼마 들어갔을까요? 14만 5천 원. 그죠? 요거 해서 누적 45만 원. 그리고 46만 원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 공사를 내가 그 발주처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죠? 60만 원이죠. 그죠? 예, 총 공사 계약 금액 60만 원이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죠? 여기 와서 공사비가 46만 원 들어갔으니까 실제 남은 이익은 계약 금액이 받을 돈이잖아. 그죠? 46만 원 받고, 60만 원 받고, 요게 46만 원 공사비 들어갔다면은 남은 이익이 얼마죠? 14만 원이잖아. 그죠? 14만 원인데, 그럼 우리가 실제 3차 연도에 공사가 14만 원 완성되고 나서 이익이 14만 원 생겼는데, 이걸 나누어 주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완성되는 시점에 30은 인식하지 말고, 요걸 이제 연도별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나누어서 인식한다. 그죠? 그럼 이제 하는 거 보세요. 그럼 1차 연도에 우리가 공사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1차 연도, 요거 보세요. 1차 연도. 요거잖아. 그죠? 1차. 요거 자료. 그죠? 보세요. 그냥 잠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1차 연도, 자, 이거 보지 마세요. 공사비가 40만 원 예상되고, 우리가 이 공사가 끝나면은 받을 돈이잖아. 그죠? 계약금액 60만 원이니까 1차 연도에 공사이익 얼마죠? 20만 원이죠. 총 공사이익이 20만 원이다. 그죠? 요거 빼면 20만 원이잖아. 그죠? 그 20만 원 여기 총 공사이익이고 곱하기, 그죠? 요거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요 자료에서 총 공사비 얼마죠? 40. 실제는 얼마죠? 8만 원. 그죠? 요거. 그럼 총 공사비 분의 실제. 40만 원 분의 8만 원이다. 예,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그죠? 답. 이렇게. 다시. 1차 연도는 요 60만원에서 빼고 남아 20만 원에다가 총 공사비 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요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만 원 나오죠. 그럼 1차 연도의 공사이익은 4만 원이다. 1차 연도는 4만 원. 끝났고, 그죠? 그 다음 2차 연도. 자, 또 보세요. 2차 연도의 공사이익은 이제 요거잖아. 그죠? 이거 보지 말고, 요것도 볼 필요 없고,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자, 2차 연도 보세요. 2차 연도에 와서 보니까 받을 돈은 60만 원인데 공사비가 45만 원 들어간다. 그죠? 그럼 15만 원이죠. 공사이익, 총 공사이익은 15만 원이다. 여기다가 곱하기. 마찬가지. 요거 차이 그죠? 곱하기. 예. 총 공사이익 분의 실제잖아. 그죠? 총분의 실제 이거. 예. 총 공사이익 얼마? 45만 원. 실제 얼마? 20만 5천 원. 그죠? 45만 원 분의 22만 5천 원이다. 물론 요 금액은 뭐죠? 누적이죠. 우리가 공사 이익 구할 때는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요 공사비는 항상 누계로 해놔죠. 누적 금액입니다. 누적 금액을 한다. 누적으로. 그래서
요게 합쳐진 누적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끝났네. 그죠? 요게 2분의 1이니까 15만 원에 2분의 얼마죠? 7만 5천 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요 7만 5천 원에는 요게 1년도와 요게 합선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2년도는 요 4만 원 빼야 되겠죠. 빼고 나면 얼마죠? 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보세요. 보세요.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그냥 보세요. 15만 원에다가 그죠? 곱하기 만약에 이 총공사비가 45만 원이고 여기에 실제 들어간 게 얼마죠? 이건 누적이잖아. 그죠? 요거 합치는 거죠. 요 실제는 2년도에 14만 5천 원 들어갔죠. 그럼 14만 5천 원 해서 계산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계산하면은. 예. 약 4만 8천 원만 나오죠. 그죠? 안 갔잖아. 그죠?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맞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자입니다. 누적으로. 반드시. 예. 그래 이걸 우리는 요 금액은 실제 공사비는 누적으로 하자 정해놔 버렸습니다. 법에서. 왜냐하면은 이래야 서로 똑같은 방법을 해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래하지 마세요. 누적으로 하세요. 알겠죠? 예.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 두 가지 있지만 법에서 요걸 하지 말자. 요걸로 하자. 선택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알겠죠? 그래서 요래 하는구나. 1차 연도, 2차 연도 하면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3차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나온 적도 없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런 안 나옵니다만은 혹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보세요. 3차 연도 만약에 공사에 구한다. 그죠? 46만 원이고 계약 금액이 60만 원이면은 이익이 얼마죠? 14만 원이죠. 그죠? 요 14만 원에다가 총공사비분의 실제. 그럼 결국은 46만 원 분의 46만 원 되는 1이죠. 1이니까 똑같다. 그죠? 얼마? 14만 원. 그죠? 요 14만 원인데 이거 모두 누적된 거잖아. 그래서 1차 연도에 4만 원 빼고 2차 연도에 3만 5천 원 빼고 요거 뺀 거. 알겠죠? 그렇죠. 6만 5천 원을 공사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럽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세 개 더하면 얼마죠? 14만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얘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요게 우리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차 연도 공사이익입니다. 그죠? 요거 빼고 빼면 2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4만 원 나왔고 2차 연도도 마찬가지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15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예, 요거 분의 요거 누적이다. 2분이니까 7만 5천 원. 요거는 누적된 거니까 전년도 빼고 나면 얼마죠? 3만 5천 원. 알겠죠? 그죠? 예, 여기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다. 그 수입 비용에서 계산 문제 하면 요거 하나. 공사 이익. 거의 뭐 매년 출제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달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3월 달에는 요 3월 한 달이니까 4주죠. 그죠? 4주 동안은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 이거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문제 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다 풀 수는 없잖아. 그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또 기초적인 문제는 좀 빼고 또 중복되는 거 빼고 예, 그런 거 빼고 나서 이거 풀어야 할 겁니다. 기출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알겠죠? 그거 풀려면 우리 쭉 이제 첫 단원부터 해서 끝까지 다 할 거니까 4주 동안. 알겠죠? 일단 이런 문제다. 공사에 구한다. 그죠? 자, 여기서 질문에서 하세요. 수입 비용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계산 공식 요거. 알겠죠? 그 다음 이론 문제는 요거. 알았죠? 그죠? 요거. 자, 이거 이제 조금 더 추가해야 되잖아. 그죠? 기타, 그랬잖아.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예, 372쪽을 한번 보세요. 372쪽에, 그거 보면은 372쪽. 그 아래,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373쪽에 2번부터 할부 판매 나왔다. 할부 판매에 대해서 쭉 말이 좀 많이 나와 있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할부 판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랬죠? 시작. 인도한 날. 요거는 우리가 할부로 팔았지만 돈은 안 받았습니다만은 물건을 보낸 날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이걸 우리는 발생기준이라 합니다. 발생기준. 발생된 거. 알겠죠? 예. 요 우리 뒤에 가면 또 자세히 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1월 1일부터 그죠? 12월 30일까지. 우리 회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는데 10월 말까지. 요거는 이제 그죠? 10달 우리가 내가 돈을 빌려주고 10달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10달치 한 달에 10원씩 요 이자를 그럼 10달이니까 100원 받았잖아. 그죠? 요건 아직 이자 못 받았죠. 아직 이자 못 받았다. 그죠? 20원 미수이자. 아직 미수금, 미수이자다. 20원. 그럼 우리가 이제 장부에다가 12월 말 현재 요 장부를 작성할 때 우리 손익계산서에다가 우리 금년도에 이자 받은 거 얼마고 적어야 되잖아. 그죠? 이자 수익. 그 이자 수익 적을 때, 자, 100원은 돈이 들어왔고 20원은 안 들어왔죠? 그럼 얼마 적어야 되죠? 둘 개, 하나는 120원 아니면 얼마? 100원이잖아. 그죠? 그 이때 얼마 적어야 될까요? 이자를 내가 100원 받았잖아. 그죠? 받았고 두 달치는 못 받았죠. 장부에다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자 돈 받은 거 얼마 적어야 되잖아. 얼마 받았죠? 예. 120원 적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생기준이라 합니다. 다 같이 무슨 기준? 시작. 발생기준. 그럼 만약에 요걸, 그죠? 이자 수익해서 여기다가 돈 받은 거 100원만 적는 거 있잖아. 그죠? 요거 100원만 적어주는 걸 뭐라 하느냐? 현금 기준이라 이랍니다. 무슨 기준 다 같이? 현금 기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원칙이 뭐냐 하면은 요걸로 하자입니다.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렇게. 알겠죠? 요걸 원칙으로 한다. 발생 기준입니다. 알았죠? 발생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발생된 요 날 이제 발생된 걸 보자 이거죠. 그죠? 예, 정해놓은 겁니다. 발생 기준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373쪽에 다시 돌아와서 그 373쪽에 가운데 2번 하루 판매. 그 말이 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루 뭐라 했죠? 시작. 인도한 날 판매된 걸 본다. 알겠죠? 요거 하나.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375쪽에 그 375쪽에 보면은 3번 위탁 판매 나와 있죠. 내가 직접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파는 겁니다. 그죠? 위탁 판매를 말 뜻 알죠? 그죠? 부탁을 위임하여 부탁 위임한 거잖아. 그죠? 위임해서 판매하는 거. 요거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뭐 한 날 판매한 날 수익이 생긴 걸 보자. 그죠? 판매한 날. 이런 거는 좀 몇 번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알았죠?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부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비해서는 그 나머지는 조금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넘기세요. 377쪽에 그게 뭐가 보이죠? 시용 판매. 시용 판매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말하면 물건이 좋으면은 요 물건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고 좋으면은 구매하세요. 요게 시용 판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보면은 홈쇼핑에 보면은 왜 운동기구 같은 걸 많이 팔잖아. 그죠? 7일간 뭐 무료 체험.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시용 판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회사가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이제 말하면 전화가 오면은 요걸 소비자한테 물건 보내주잖아. 그죠? 그 소비자가 일주일 동안 써보고 나서 아, 내일 사겠다.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판매된 거고, 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판매 안 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시용 판매는 매입자, 그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날,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판매된 걸 본다. 그게 바로 시용 판매. 자, 뒤로 한번 봅시다.
378쪽에 예, 거기 보면은 상품권 나와 있죠, 그죠? 상품권은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상품권을 사옵니다, 그죠?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상품권을 팔았을 때 요 자체를 뭐라 하나 우리 부채로 봅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품권은 부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자산이잖아, 그죠? 우리가 회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입장에서 주식회사잖아, 그죠? 백화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권은 부채로 봅니다. 그 부채, 상품권을 팔았다는 돈 빌린 거잖아. 성금 받아 난 거잖아, 그죠? 결국 백화점 입장에서는 성금, 그죠? 그래, 부채잖아. 선수금입니다, 결국 이게 선수금. 그 백화점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상품권이라 하기도 하고 선수금이라 하기도 하고 상품권 선수금이라 이렇게 장부에다 적어버립니다. 부채니까. 우리한테 돈 미리 받아난 거잖아. 그 나중에 요건 이제 소비자가 가져오면은 물건 내줘야 되죠, 그죠?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자. 요 상품을 회수하면서 받으면서 물건 내주잖아. 그때 판매된 걸 보자 이겁니다. 회수한 날. 알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상품권이고, 다음에 379쪽에 보면은 6번 부동산의 판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동산의 판매는 예, 그거는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이네. 그죠? 네 번째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청산했거나 구매자가 실제 사용 가능일 중에서 뭐한 날이죠? 빠른 날에 인식한다. 그죠? 네, 이런 겁니다. 7번은 뭐 참고로 보시고 뒤로 가면 8번 그거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어컨 하나 샀습니다. 에어컨을 샀다면은 우리가 설치 못 하잖아. 그죠?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이 에어컨을 갖다가 우리 집에 설치해 줘야 되죠. 그죠? 그 설치를 해야 판매된 걸 본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라는 거는 설치가 완료되거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판매된 걸로 본다. 알았죠? 그죠? 예. 그리고 9번에 보면은 반품 조건부 판매입니다. 그 9번하고 10번 두 개 있잖아. 그죠? 9번과 10번은 요거는 판매를 보지 않는다. 미판매 적어놔 버리세요. 이렇게 판매 아니다. 우리가 요 판매된 걸 보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버리세요. 예, 반품 조건부 판매입니다. 그죠? 내가 물건을 팔았지만 요거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언제든지 받겠다. 이런 조건 하에 요거는 판매된 걸로 보지 말자. 그리고 재구매 약정이 있습니다. 그죠? 팔았다가 내가 다시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이 있는 거. 이것도 판매를 보지 말자입니다. 따라서 9번과 10번은 예, 그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요래해서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 아래 쭉 내려가면 11번 하나 또 보죠. 전기 간행물 구독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기 간행물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거. 요래 두 가지 가지고 이해하면 되죠. 그죠? 잡지, 일반 잡지 있잖아. 그죠? 뭐 일간지, 주간지 같은, 월간지 같은 거 잡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문 보는 사람한테 구독 신청을 받아서 배달해 주죠. 그죠? 그래 주로 이제 잡지는 만약 가판대 판매가 많습니다. 그죠? 가판대. 뭐 서점 같은 데서 판매를 하죠. 요런 거는 구독 신청을 받아 팔다 보면은 거의 수익이 비슷하죠. 그죠? 요럴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또 추가 구독 신청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신문을 보다가 또 끊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일정 금액 똑같이 인식해도 된다. 정액법으로 인식해도 되고 이런 잡지 같은 경우는 뭐 특종이 있으면 많이 팔리잖아. 그죠? 특종이 없으면 좀 적게 팔리겠죠. 그래서 금액이 들쑥날쑥한다. 그죠? 금액이 거의 뭐 매월 다르다. 매월 수익이 다르다면은 그 비율에 따라 인식하자입니다. 수익 비율에 따라 인식하고 뭐 예를 들어 30원 올라왔으면 30원 인식하고 100원 올라왔으면 100원 인식한다. 올라온 수익들을 인식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정액법. 그리고 기억할 거는 요 말 비슷하다 하거든. 무슨 법? 정액법.
다르다 하면 무슨 법, 뭘 한다?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해버리세요. 그 전기 간행물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죠? 비슷하면, 첫 줄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죠? 비슷하면은 두 번째 줄에 뭐라 하고, 정액법. 세 번째 보면은 다른 경우 하는 말 보이죠. 그죠?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가면은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말뜻 이해되죠? 그죠? 요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금액이 비슷하다. 무슨 법? 정액법. 다르면은 뭐다? 비율. 요게 시험에 비슷하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다르면은 정액법 따라 이걸 다 바꿔가지고 시험에 냈었죠. 그죠? 예, 틀렸다. 그죠? 요런 거. 예. 그 12번도 참고, 미엔도 이런 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 그건 뭐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 뒷장에 넘겨보세요. 382조에 가면은 용역의 정의 나와 있죠. 그죠? 거기서는 하나 볼 거 딱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383쪽에 나와 있는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그거만 딱 체크하세요. 5번. 광고 수수료는 광고 또는 방송을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 인식한다. 그죠? 우리가 광고를 받았다. 우리 방송사에서 광고 수익을 인식할 때 이 말이죠. 그죠? 방송사에서 광고 수익을 인식할 때는 광고가 TV에서 그게 전파가 나갈 때 그 나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랬잖아. 그죠? 그때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미리 계약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 날 광고주하고 우리 회사, 그죠? 방송회사, MBC다 말하면. MBC에서 5월 1일 날, 그죠? 어느 대기업하고 삼성하고 계약을 맺었다. 광고. 그죠? 계약을 맺고 나서 요 방송이 언제 나갔느냐? 5월 20일 날 방송에 나갔다. 요때 수익이 생겼다. 이거. 알겠죠? 방송이 나가는 시점. 그거 이제 기억하실 거는 광고 수수료는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때 판매된 걸로 본다. 알겠죠? 계속해서 광고 제작 수수료 나와 있죠. 요거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1년, 2년씩을 인식합니다. 따라 제작하면 용역이다. 그죠?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 다음 6번은 수강료는 강의기간 동안에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발생기준이다. 그죠? 거기 보니까 진행기준 그랬습니다. 진행기준에 하는 거는 요 말입니다. 저기 정말 똑같은 말인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요 발생된 거 요거 인식한다. 요게 진행된 거 12월 말까지 진행된 거 인식한다. 12월 말까지 발생된 것만 인식한다. 발생기준. 12월 말까지 기간이 지난 것만 인식한다. 기간 경고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 진행기준이다. 발생기준이다. 기간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항상 요걸 생각하세요. 12월 말까지. 우리는 항상 요 날까지만 인식한다고. 요거는 내년에 인식해야 되죠. 내년 거니까. 올해 거만 인식한다. 그러면 시작. 진행기준, 발생기준, 기간경과. 알았죠? 수강료도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그것도 간단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에 등록을 내가 했는데 이게 학원이 언제 왔느냐? 10월 1일 왔습니다. 그죠? 와서 내년 만년에 6월 1일까지 등록했다. 우리 학원에서 이 기간 동안에 그죠?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갖다 만약에 80원 받았다. 우리 학원 입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금년에 우리가 수익 학원 수강료 받은 거 몇 개월이죠? 10, 11, 12, 3개월이잖아. 그죠? 30원만 올해 수강료. 내년 거 50원은 내년 거로 이래 인식하라. 나눠라 이 말입니다. 뭐 내용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 그죠? 요 날까지 우리 이날 돈을 이미 받았지만 80인 다 올레기 80원 안 되잖아. 그죠? 요거 30원만 인식해라.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나머지는 내년 거. 알겠죠? 내년 거. 요게 우리 요거 12월 말까지 발생된 거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만 발생된 거. 그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고? 진행기준. 또 뭐라 하고? 기간경과. 이런 표현합니다. 그 다음 7번에 보면은 입장료입니다. 그죠? 입장료는 공연이 개최될 때, 개최되는 날, 공연, 거기 첫 줄에 보시면은
입장료 수익은 그 입장료, 그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행사 용적의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고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상 요거 하나 더 하면 384쪽의 아래 부분에 이자 하면은 유효이자를 법으로 인식하고, 로얄티 어떤 기술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발생기준 배당금 수익은 그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죠? 이자 수익은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로얄티 수익은 발생기준, 결국은 1번과 2번은 기간 경과와 발생기준은 같다. 언제를 인식한다? 12월 31일까지.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확정되는 시점. 알겠죠? 예, 요런 게 우리 이제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 이렇게. 요런 건 자꾸 이제 좀 이래, 요 핵심되는 것만 좀 딱 체크하고 나서. 예, 저도 보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거기 가서 우리 하나만 더 계산 문제 요거 하나 더 풀어볼게 보세요. 요거 388쪽. 요건 요 문제 알았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 표준 문제를 해서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그 5번 문제가 자꾸 이제 풀어보세요. 6번은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보면은 X 1년도 X 2년도 3년도가 나와 있다. 그죠? 1년도에 보면은 발생 원가, 공사가 실제 발생한 게 얼마냐? 여기 보니까 40만 원이고 2년도는 57만 5천 원이고, 그죠? 3년도에는 32만 5천 원이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추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1년도에는 60만 원, 그리고 2년도에는 32만 5천 원이고, 이제 이건 공사 끝났으니까 없겠죠. 그죠? 자, 이거 조심할 거. 요 발생된 공사를 우리는 항상 뭘 한다 그랬죠? 아까 누적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걸 누적 원가법이랍니다. 누적이 안 돼 있다. 요 말이 없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죠? 그 문제 보면 대부분 누적으로 주어지는데, 누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누적이 없잖아. 그죠? 여기에 40만 원, 여기에 50만 5천 원, 여기에 32만 5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누적되면은 40만 원에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여기 얼마 돼야 된다? 97만 5천 원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누적하면 더하면 얼마죠? 130만 원이지. 그렇죠. 요걸 130만 이렇게. 요래 고쳐야 된다 하는 거 아세요? 알겠죠? 요걸 우리 항상 뭐라 해야 된다? 누적.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누적을 한다 그러면 딱 기억하시고, 앞장에 5번 문제 보세요. 5번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 387쪽에 다시 보세요. 5번 문제 보면은 그 표에 보면은 실제 발생 원가 하고 나서 갈로에 누적액 하는 말이 있죠. 있는데 6번 문제는 누적이 없잖아. 그죠? 차이점 알겠죠? 그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누적으로. 요 말도 알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40만 원, 여기 오면은 97만 5천 원, 또 더하니까 얼마? 130만 원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 안 고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일을 하자 그랬으니까 요게 요걸로 하자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더하면은 총공사비잖아. 그죠? 총공사비가 얼마냐? 100만 원이다. 요게 얼마냐? 130만 원이다. 요게 13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이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죠? 그게 얼마? 120만 원이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 한번 구해봅니다. 자, 1년도 구합니다. 지금부터 1차 연도 공사 이익. 자, 요거 보세요. 1년도. 이거 보지 말고 120만 원 내가 이거는 계약 금액 받을 돈, 공사 완성되면 받을 돈이고, 이거는 총 공사비가 100만 원이다. 그죠? 받을 돈, 공사비만 이익 얼마 생기죠? 20만 원 곱하기. 그죠?
이게 뭐죠? 뭐분의 뭐?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총공사비분의 실제 발생. 요거분의 요거. 그죠? 그러면 100만 원 분의 40만 해도 되지만, 뭐, 이제 좀 되면 알겠으면 또 10분의 4 이런 식으로. 그죠? 100만 원 분의 40만 해도 되지만, 그냥 동안에 좀 띄고, 그죠? 10분의 4,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오죠? 8만 원. 답이다. 그죠? 1년도 공사비. 이건 알겠죠? 그죠? 다시. 요 120만 원 저거 빼고 나면 20만 원이잖아. 그죠? 2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하니까 8만 원 나왔다. 자, 이번에 2차 연도 보세요. 공사 이익 구합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요거는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인데 공사비가 130만 원. 이게 더 많네. 그럼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고 공사비가 130만 원이면 손해봤잖아. 그죠? 손실 10만 원. 그죠? 마이너스잖아. 여기서 요걸 빼니까 이익이 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나와버렸잖아.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 알겠죠? 우리가 마이너스는 이제 배분 안 합니다. 이거분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는 우리가 손실이 생기면 우리 법에서는 즉시 인식한다. 바로 인식해버리니까 인식하고 요거 마이너스 10만 원인데 단 요 금액은 전년도와 뭐가 됐다? 누적이 됐잖아. 요 금액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하던 마찬가지 전년도 뺀다. 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여기다가 또 8만 원 빼니까 자, 이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마이너스 8만 원 빼니까 결국 얼마죠? 마이너스 18만 원 돼버리잖아. 그죠? 손실이 18만 원이다. 그죠? 네, 요거 손실. 요게 답이죠. 그죠? 요게 좀 어렵죠. 그죠? 요 문제. 그 5번하고 6번.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우리 시험에 대부분 이게 나왔고, 한 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요 문제가. 손실 나오는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요 문제죠. 그죠? 6번 문제가. 요게 한 번 나왔고, 그 외에는 전부 이익이 나오는 문제. 공사 이익과 이익 나오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요 공사 손실 나오는 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요 문제. 예. 아, 요래 나왔구나. 알겠죠? 그죠? 일단 이해를 하셨고. 자, 수익에서는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회수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지금 부도 직전이다. 그 회수가 불확실할 때. 불확실한 경우는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록할 수 있답니다. 거의 예외다. 그죠? 뭐 해주죠. 저는 시험에 거의 안 내고 요거 핵심 요거다. 그죠? 판매 시점 요거 알겠죠? 요거 이론 문제, 계산 문제는 이거 거의 매년 뭐 안 빠져 나옵니다. 요거는 예, 계산 문제 이거 알겠죠? 요거 이게 수익의 인식 핵심되는 두 가지 이론 부분. 요거 좀 체크했다가 요거 이거 보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예, 잠깐 문제 하나 보고 갈게. 뒤로 안 가봅시다. 우리 교재 가서 예, 거기 가면은 395쪽 395페이지에 7번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표준 문제 하나 보세요. 395쪽에 7번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에 의할 때 수익인식의 시점 또는 수익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하면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죠?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인식한 상품을 수탁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뭐한 시점? 판매한 시점이잖아. 틀렸잖아. 그죠? 틀렸고. 다음 2번 전기 구독물, 전기 간행물 구독의 경우에 그 구독료 수익은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다 그랬죠. 기간별로 다르면 뭘 한다 그랬죠. 비율에 따라. 그런데 다른데 그게 우리 문제 보면 정액법이 나와서 틀렸잖아. 그죠? 기간별로 다르면 뭘 한다?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틀렸네. 3번.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에 인식한다. 맞죠? 정답 3번.
예술공연의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그 예술공연이 뭐 하는 시점이죠? 개최될 때 인식한다. 개최될 때.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인식한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아시고, 요게 우리 기본 문제 요런 거다. 그죠? 그 뭐 옳은 거 틀리고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고려하시면 되고, 예. 그게 이래서 우리가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판매 시점 요거 이론 문제 요거 좀 체크하시고, 그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알겠죠? 그죠? 예. 제가 시작 할게요.